일단 그 4강 워크북 그리고 4강 도식화 변형 문제는 검사 안 할게요. 4강 워크북, 4강 도식화 그리고 그 지난주 금요일날 줬던 데일리 테스트들 있죠. 구분해서 1학번 법에서 그거까지 같이 검사할 거고요. 그 단어 셀프 테스트 그때 줬던 거 있어요. 승호가 오늘 결석했기 때문에 가온이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거까지 다 스크린 테스트 제가 줬어요.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네, 원문에다가 원문 세트로 줬잖아요. 거기다 하시면 돼요. 여기도 원문이 있어가지고. 아 그거는 이제 그냥 이제 저기 뭐야 네. 여러분 공부하라고 이제 첨부해 놓은 거고요. 왜냐면은 이제 거기다가 하면은 이제 도식화만 한 거를 보기가 좀 번잡하잖아요. 이게 책이 여러 번이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다가 하시라고 준 거예요. 자, 일단 검사 다 해봅시다. 보기 좋죠. 딴거 있어요. 테스트. 네? 딴거 어디냐고. 테스트, 테스트. 그거에서. 어. 이거 뭐 하잖아. 알겠습니다. 숙제를 하나도 안 했네. 알았어. 횟수를 좀 써놓는다. 조식하는 게 아니구나. 저 책에다가 제가 옮겨도 없어요 이거. 이게 저번 비즈를 저번에 카톡으로 확인받는 날 봐가지고 네 혹시 집 가서 했을까요? 지난번 데일리 뭐라고? 네. 카톡으로 확인받는 중. 아니 그러니까 확인은 했는데 실물로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실물로. 너도 여기까지냐? 그걸 이제 읽고 그냥 해석 연습하는 거죠.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이렇게 원문에다가 하라고 했는데 지도 없고 거기다 했다. 이게 진짜 이게 저번에 그거예요. 했는 중 하고. 오늘 거는 얼마나 많았어? 그 페이지 저거는 해석은? 아, 저기 뭐야? 뒤에서는? 아. 이게 뒤에 문제는 아까 봤던 거 같은데. 동화는 매번 볼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글씨를 잘 쓰는 건지 못 쓰는 건지 모르겠어. 잘 보이는데 지원 유시. 아니야, 반대야. 나는 반대로 느껴. 못 보이는 잘 쓰는 거 같은데 잘 안 보여. 휘발게 쓰는 글씨 듣는 천천히 쓰면 이게 되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다 붙여놓은 거. 어우, 다 지난번 거지? 네. 아니 뭘 이렇게 수준 떨어지? 왜 짝수는 안 돼 있어? 잘 되는 거 먼저 하다 보니까 아니 먼저 하는 건 순서는 내가 알고 알고 완수는 되어 있어요. 순서한 거. 그래? 네. 참 재밌네요. 숙제 완성도가 지난 시간과 똑같네요. 그러니까 해오는 사람은 해오고 안 해오는 사람은 안 해온다는 거구나. 지금 계속 보니까 똑같아요. 계속 똑같아 지금. 해오는 사람만 계속 해오고 안 해오는 사람은 계속 안 해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네. 뭐 한번 나를 잡긴 해야겠죠? 오늘 제가 봤을 때 숙제 완성도가 좀 안 되어 있다 하는 분들이 이제 있었어요. 자, 가온이, 건이, 그 다음에 종음이가 되겠네요. 자, 이 사람들은요 오늘 완수할 때까지 집에 못 갑니다. 알겠죠? 네. 알겠죠? 뭐 내일 수행평가고 뭐고 난 모르겠어요. 이제 더 이상은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날이 갈수록 학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날이 갈수록. 작년이 학습력이 제일 좋았어요. 작년이. 지금 학습력이 제일 좋아야 되고 지금 진도도 되게 빠듯한 상황이고. 일단 잠깐만 얘기하기 전에 이거 답지 못 받은 사람 누구냐? 미리 줄게. 해야 될 분량은 많아지고 난이도는 어려워지고 여기 계신 대부분 나랑 상담도 했었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전달했고 내가 터치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이제는 하는데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상태가 다들 다 개판이야. 지금 그냥 다 개판이야. 다 개판. 뭐 내가 이럴 거면은 뭐 대학을 못 간다라고 말하는 걸로도 안 먹히나 봐요. 잘 와닿지가 않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뭐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어렵네. 막 진짜 예전처럼 막 또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또 해온다면 또 내가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동안 좋게 말했으니까 안 해왔다는 거잖아. 그치? 그거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내가 갈궈야만 해온다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한테. 답이 없는데. 저기 뭐야, 우리 가온이나 건이나 종음이도 그렇고, 좀 이 자료 만드는데 보람이 안 생겨요. 건아, 자료 만드는데 보람이 안 생겨. 열심히 밤새도록 작업해갖고 만들어줬는데 안 해. 보람이 안 생겨요. 내가 왜 밤새면서 이걸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되게 허망하고 막 그렇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을 모르겠네. 대화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네. 답을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답을 모르겠어요. 답을.
진짜 그냥 아예 내려놓을까요? 아예? 동아 어떻게 생각해? 좀 좋은 아이디어 없어? 내려놓는 정의가 아예 무관심이죠, 무관심. 자료를 아니요.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안 하고 하는 사람은 잘해오는구나. 그냥 이거지 뭐. 그게 내려놓는 거죠. 뭐 사실 이제 너무 뻔한 말인데, 그러니까 공부는 결국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시험도 본인이 보는 거고요. 그렇잖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말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면 사실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고1까지는 그럴 수 있거든. 고1까지는. 왜냐면 고1 때까지는 그런 걸 모르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 현실 감각 잘 없고 대부분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갈궈서라도 무서워서라도 해오게끔 한 거야. 근데 고2 때는 그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아니 야 너네 곧 있으면 고3이야. 고3이라고. 내가 이 수도 없이도 얘기했어요.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입시에 대한 거라든가 니네 이 고2 2학기는 사실상 예비 고3이다 라는 얘기라든가 뭐 정말 내가 너무나도 얘기를 많이 했어. 아마 내가 수업보다 더 많이 얘기한 것 같아. 이제 지겨워 이제 그런 얘기 하기도. 그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학습태도에 있어서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 지금 뭐 예전만큼 워크북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수행평가 많은 거 왜 몰라. 근데 수행평가 똑같이 많은데 누구는 숙제하고 누구는 안 해오고 그럼 이건 어디서 발생하는 차이야?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수행평가 한다고 내가 뭐라 했었나? 수행평가 한다고 일찍 안 보내준 적이 있어요 내가?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잖아요. 안 그래? 심지어 니네 단어 페널티도 안 쓰게 해줬잖아. 그렇잖아. 단어 페널티 쓰지 마라. 노가다니까. 내가 심지어 얘기 안 하고 넘어가 준 적도 있어요. 니네 단어 페널티가 걸렸는데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 준 적도 있다고. 그렇게까지도 해줬는데 뭐 얼마나 더 양을 줄여줘야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번아 정신 아예 하나도 못 차린 것 같더라. 그때 정신 차린 척하고 나랑 상담하고 변한 게 없네. 그지? 가온이도 마찬가지야. 맨날 뭐 학교에 놓고 왔대. 그럼 내가 뭐 너한테 매일매일 연락해갖고 학교에다 놓고 오지 마라 이래야 되냐? 고등학교 2학년한테? 준비물 잘 갖고 와. 야 우리 아들내미한테도 우리 아들내미한테 그런 얘기 한다 내가. 우리 아들내미한테 준비물 잘 챙겨와라. 초딩이야? 근데 고등학생들한테 막 그런 얘기까지 해야 돼 유치하게? 아직까지도 저의 막 갈굼과 같은 그런 관리가 필요한 레벨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그 정도밖에 성장을 못했어? 너무나도 실망스러운데 우리 주역부들. 참 미래가 보인다는 게 참 씁쓸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디 할 차례입니까? 12강이요? 3번? 네. 아우 얘기해봤자 뭐하냐 이만 번아 네. 금요일날 너무 피곤했어? 거의 그때 기절한 거 같더라고. 그때 카톡도 늦게 읽은 거 보니까. 그치? 너만 유난히 피곤했던 거지 그날? 아니야? 수행평가 뭐 있었는데? 그때? 준비한 게 뭐였어? 금요일날? 영어 수행 있었지 일단. 확통? 확통, 화학, 영어 이렇게 세 개였어? 확통, 화학, 영어 또 있었던 사람, 또 다른 사람. 배현이, 가온이, 동아도 그래. 근데 쟤는 어떻게 왔지 학원은? 쟤네 너네가 체력이 뛰어나서 그런 거겠죠. 네. 그렇게 이해할게요. 알았어. 저기 뭐야 앞으로 그 숙제 부분에서 이제 수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이제 진도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진도 나간 부분까지 일단 워크북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도식화를 하시고 끝나면 변형 문제를 풀고 알겠죠? 그러니까 요 수순으로 항상 할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도식화할 원문은 이제 다 드렸기 때문에 혹시 원문에다가 안 하신 분들은 원문에 좀 옮겨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기 뭐냐 그 워크북이야 뭐 사실 양이 얼마 되지도 않는 데다가 게다가 이제
그 서술형 안 나오는 부분은 또 빼고 하니까 사실 금방 하잖아요. 한 30분이면 하지 않냐? 솔직히. 그래서 금방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변형 문제를 4강까지만 줬나? 아니면 12강도 줬었나? 기억이 안 나. 12강 줬었니 혹시? 잘 기억이 안 나. 4강 12강 줬던 거 같긴 한데 그렇게 기억으로. 4강 12강 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12강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3, 4, 5, 6 4개 질문이니까. 그래서 이거 후딱 마무리 하고요. 마찬가지로 워크북 끝내고 또 똑같이 하시면 돼요. 도식화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가 아직 진도 나갈 게 되게 많아요. 지금 2개강밖에 완료가 안 된 거예요. 오늘 이거 진도를 다 나가도. 그래서 되게 빠듯합니다. 일정상으로는. 그래서 그때 제가 금요일날에 진도를 그래도 꽤 많이 나갔었죠. 지난주 금요일날에. 그래서 당분간은 금요일날마다 조금 빡빡하게 좀 이렇게 진도를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금요일날 수업 빠지면 좀 치명적입니다. 사실상. 근데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음날 뭐 수행이 있거나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토요일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석을 안 해야겠지만 특히나 되도록이면 금요일은 결석을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얘기가 길었으니 얼른 합시다. 12강이 3번이고요. 이 어법이랑 서술형 나오는 지문 또 이거 내가 체크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너무 산발적이라 이거는 좀 헷갈려서 3번 없었어. 3, 4, 5, 6이 다 나오네요. 3, 4, 5, 6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런 체크하지 않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폭탄 볼게요. 요 지문이군요. 요 지문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이 지문이 그 예전에 시험에서 나왔던 게 일단 서술형으로 하나 나왔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하나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법인가 어휘인가 둘 중에 하나로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진도를 나갔을 테니까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주제 예시 결론 패턴이에요. 심플하죠. 근데 예시가 이제 인과관계로 나와 있다. 이게 좀 주요한 점이 되겠다. 자, 주제를 먼저 보자면 주요 작물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는 고정화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는 일정한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패턴화를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고정화의 이제 정의가 무엇이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화라는 게 무엇이냐? 일정한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고정화라고 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유럽에서는 이제 밀과 알게인과 작은 곡물 이런 거에 대한 생산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모든 공정 자체가 이 밀을 처리하기 위해 세팅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거죠. 전부 다 밀을 생산하기 위해서 다 중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밀은 감자보다 사람들의 주요 식품이 될 수가 있었다는데요. 이거는 사실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내용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Once a staple crop is established, 주요 작물이 일단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가지게 되는데 what economists call a lock-in. lock-in이라는 게 고정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고정화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고정화라는 게 뭐냐면 어떤 패턴을 말하는 건데 패턴이 지속된대요. 왜 그러냐면 it is cheap to replicate. replicate이 반복되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휘로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반복하기에 가격이 싸대요. 그리고요, would be expensive. 비쌀 거랍니다. 뭐 한다면 재정적으로나 아니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비쌀 거라는데 to change 바꾸기에는요. 그래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위에서 주요 작물이 자리를 잡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작물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완전 옛날로 생각해보자. 완전 막 고대 시절을 생각해봐. 사람들이 이제 그때 수렵 채집하고 할 때는요, 일단 살기 위해서 뭐든 먹었습니다. 뭐든 먹었고요. 이제 정착 생활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근데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이제 안 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트라이를 해봐야겠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요게 좀 제일 뭐 영양적으로나 뭐 맛으로나 어쨌든 간 가장 좋다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은 이제 주요 작물을 하나 세팅했어. 우리는 이걸 주식으로 하자. 이렇게 세팅을 딱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고정화라는 게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고정화라는 거는 아까 이제 이따 아래 보면 예시에 밀 얘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서양 쪽은 대부분 밀 농사를 많이 하죠. 이제 우리 여기 아시아 지역은 주로 이제 쌀 농사를 이제 주식으로 이제 삼는 거고요. 그럼 걔네들은 이제 밀, 뭐 빵 종류를 이제 많이 먹고 우유 이런 거 먹고 하니까. 그래서 걔네 같은 경우는 이제
밀을 생산하기 위한 어떤 공정이 있어요. 공정, 그렇죠? 어떤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들이 이제 다 하나 세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과정이 예를 들어서 뭐 A부터 뭐 F까지 있다라고 치면은 A 다음에 B 나오고 그다음에 C 나오고 D 나오고 E 나오고 뭐 이렇게 과정이 있어. 그럼 A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B에서는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공정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각 그 과정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해야 되는 이 공정 하나하나가 뭐냐? 다 완벽하게 세팅이 된다는 거야.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품질이 좋고 최적의 대량 생산으로 밀이 나올 수 있다라는 패턴이 정해지겠죠. 됐어요? 근데 여기 과정에서 패턴을 딱 하나만 바꾼다고 해볼게요. 딱 하나만. 예를 들어 이 과정에서 패턴을 뭔가 하나 바꿔버렸어. 바꾸면은 이 바꾼 거에 일단 적응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에서 비용이 들어가겠죠. 교육적인 측면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바꿀 거니까 너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농사해라. 뭐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응할 기간도 필요하고요. 그럼 거기에서 벌써 인적 자원이 들어가고 게다가 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 다른 나머지 과정들에도 분명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바꾼다는 거에는요 재정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를 주지 않는 상태로 쭉 가는 게 값이 싸겠죠.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건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패턴이라는 건 지속이 된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 whole of North European agriculture 예시가 나오는데요. 북유럽 농업의 전체가 is based around 뭘 기반으로 하느냐? A highly complex but very efficient system. 매우 복잡하지만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답니다. 뭐에 있어서? 밀과 작은 알갱이의 곡식의 생산을 하는 시스템에 있어서요. 그래서 아주 복잡하지만 효율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뭐 이걸 학원으로 좀 대입해서 생각해봐도 되는데, 저도 이제 정말 여러 학원을 많이 다녀봤지만 우리 학원 시스템이 복잡해요. 복잡해. 뭐가 이렇게 해야 할 게 있어. 단순히 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학원에 오면은 와서 뭐 이제 정규 수업 기준으로 숙제 검사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듣기 검사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채점도 해야 되고 데일리 테스트 보고 단원 테스트 보고 뭐 다음 테스트 통과하면은 어쩌고 통과 못하면 어쩌고 데일리 테스트는 어떻고 뭐 스프링 노트에 붙이고 벌써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복잡하게 한 거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우리 학원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농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되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뭔가 이 시스템이 짜여져 있어.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세세하게 돼 있으니까. 하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이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밀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From the prototypes, 자 쟁기의 종류부터 to the bakeries and pasta factories, 그러니까 빵집과 파스타 공장에 이르기까지 everything is set up to deal with wheat. 밀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게 세팅이 된답니다.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얘기를 한 건 뭐냐면요. 사실상 이건 거의 그 공정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쟁기의 종류니까. 빵집이랑 파스타 공장이라는 건 당연히 거의 후반부겠죠. 공정의 후반부야. 즉, 뭐 그 밀이 생산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다 밀을 얼마나 어떻게 품질 좋게 잘 생산할 수 있느냐. 다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All of the potato came early. 자, 감자가 비록 일찍 들여져 왔고요. 그리고 proved, 증명이 됐답니다. Far more productive,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요. 그리고 well adapted than wheat, 밀보다 더 잘 적응이 된다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밀이 주요 식품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특정 어떤 이제 지역을 제외하고인데요. 너무나 이제 그것을 살 만한 여유가 있기에는 너무나 가난하고 수익이 안 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좀 가난한 국가들, 이런 지역들 여기를 제외하고는 밀이 주식이 되었답니다. 자, 잠깐 배경 지식을 좀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밀과 감자를 좀 비교해 보거든요. 이 감자라는 것 자체는요, 일단 재배 난이도가 되게 낮아요. 이 재배 난이도가 낮다는 거에 굉장히 많은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재배 난이도가 낮다는 거는 누구나 기를 수 있다는 거고요. 환경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척박한 땅이든 풍부한 땅이든 상관없어요. 감자는 어느 환경에서나 잘 자랍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제 전문 농사꾼이 아니어도 잘 기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영양분도 되게 좋거든요.
이 감자라는 것 자체가. 주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여야 될까요? 일단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겠죠. 그렇죠? 영양분이 풍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배하기가 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경의 크게 구애를 받지 않아야 돼요. 근데 감자는 그 모든 조건에 충족하죠. 그렇죠? 보면은요. 그럼 감자는 충분히 주식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주식으로 선정되지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뭐냐? 얘는 시스템이 없었던 거야. 시스템이 결여돼 있었거든. 감자는 그런 게 없었어. 근데 밀은 시스템이 있었거든. 얘는 시스템이 존재했어. 이 시스템이란 건 뭡니까? 즉 한마디로 말하면 공정이에요. 공정. 이 공정이 존재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복잡해요. 감자 대비 재배하고 농사짓고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복잡하고요. 심지어 가격도 더 비쌉니다. 밀이. 이 감자에 비해서. 아니 감자는 재배하기도 쉽고 막 이러다 보니까 누구나 기를 수 있고 하니까 흔하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흔하다라는 건 뭡니까? 가격이 싸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실제로. 근데 밀은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자 대비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고 이 공정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주식이 됐다는 거예요. 주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공정이 있었으니까. 이게 지금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iron hand of economics. 여기서 iron hand라고 나왔는데 아마 별주 단어로 나와 있었을 것 같아요. 원래 교재에서 엄격한 통제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철의 손이잖아요. 자, 경제의 엄격한 통제가 뭘 강요했냐면 the impoverished Irish and Poles, 가난해진 아일랜드 사람들이랑 폴란드 사람들로 하여금 to live on potatoes in the old days.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감자를 먹고 살게끔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엄격한 통제라는 거는 뭐 이런 걸 의미할 수 있겠죠. 이제 이것도 배경 지식으로 접근하자면 예전에 그 이제 17, 18세기에 이제 유럽의 기근이 되게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제 우리 흔히 보릿고개라고 하죠. 그 시즌에 죄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로 죽었냐면 유럽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죽어나갔어요. 매년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기근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대기근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나라가 바로 아일랜드거든요. 아일랜드. 그래서 이 아일랜드 사람들 뭐 여기 폴란드도 나와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감자를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여유가 안 되니까. 왜냐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밀 자체를 사들여 오는 것도 그렇고 비용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없으면서 재배하기도 쉬운 감자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상 어찌 보면은 이 아일랜드나 폴란드 사람한테는 감자가 주식이었던 거야. 한때는. 근데 그럼에도 그들이 yearn for bread, yearn for 하면은 뭐를 갈망하는 거거든. long for예요.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그들은 빵을 갈망했답니다. 빵이라는 게 뭔데요? 밀의 대표적인 음식이잖아. 밀을 가지고 만드는. 그리고 현재는 그들이 can afford bread. 자, 빵을 살 여유가 생길 수 있었죠. 그래서 are eating fewer potatoes. 더 적은 감자들을 먹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 경제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서 감자를 이제 억지로 이렇게 먹었는데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 그냥 감자를 주식으로 해도 되는 상황이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자를 주식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유 생기니까 바로 갈아탄 거죠. 야, 우리 밀농사 해갖고 우리 이제 좀 여유 생겼으니까 밀농사에서 우리 빵 먹자. 빵 먹고 그냥 감자는 나중에 간식으로나 먹자. 주식으로 삼지 말자. 이렇게 된 거죠. 결국에는 아까 위에서 몇몇 가난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 덕분에 밀이 주식이 될 수 있었다는데 그럼 가난한 남자들은 감자를 주식으로 삼았는가? 결국에 나중에는 얘네들도 밀을 주식으로 삼았다는 거죠. 됐어? 그럼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감자는 여기 마지막 문장을 좀 이해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감자는 자기 자신을 시스템에 추가했대요. 하지만 그것을 파괴하지 못했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야? 뭐라고? 기존에 일 재배 시스템을 파괴하지 못했지만 돈 없는 사람한테 먹혀졌어요. 네,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좀 이제 자세히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결국 감자라는 거는 그 시스템, 그러니까
그 밀과 알갱이가 작은 그 곡물 생산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감자를 추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감자도 이제 시스템 도입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시스템이 이제 얘네들은 딱히 없었어. 물론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맥락상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이 없었는데 얘네도 시스템이 생겼어. 추가가 됐어 얘네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자가 원래 기존에 주식이 안 됐던 이유는 뭐였죠? 시스템이 없어서였잖아요. 시스템이 없어서. 얘네는 시스템이 있었으니까 주식이 됐던 거였고. 근데 감자도 시스템이 생겼어. 그럼 이제 감자를 주식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땠다? 그 시스템을 깨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시스템을 깨지 못했다는 거는 밀이 주식이라는 그 시스템. 그래서 밀을 주식으로 하는 그 돌아가는 시스템 있죠. 이거를 깨지는 못했다는 거죠. 왜? 이미 고정화가 되어 있으니까 밀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결국 주요 작물이 첫 문장에서 뭐라 했죠? 주요 작물이 자리를 잡으면은 고정화를 겪게 된다고 했죠. 자, 자리를 잡았어요. 어떤 밀의 생산 공정이 딱 자리를 잡아서 이제 얘가 주식으로서 고정화가 됐습니다. 주식으로 고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웬만하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 이걸 바꾸려면은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우리나라로 한번 대입해봐요. 우리나라의 주식은 뭡니까? 쌀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자 우리 이제 주식을 밀로 하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풍이 일어날걸요 아마? 미쳤냐? 한국 사람이 밥 먹고 살아야지 빵 먹고 살라고? 폭풍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고요. 설령 그걸 바꾸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체계를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굉장히 많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심지어 그 결과물도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이점이 없는 거죠. 이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고정화가 이미 됐으니까 이제 이 주식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똑같아요. 감자라는 게 암만 이렇게 장점들이 있어봤자 시스템 뭐 만드는 공정 생기고 나발이고 다 생겨봤자 어차피 얘는 주식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얘가 먼저 자리 잡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얘가 먼저 자리를 잡았다면 그러면 얘가 주식이 됐을 수도 있겠죠. 감자가. 근데 일단 얘가 자리를 이미 잡아놨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지 및 요약이 이제 나와 있는데 요 요약문은 참고로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실제 시험에 나왔던 요약문. 이건 제가 차용해서 그때 쓴 거였는데 감자가 밀과 알갱이가 작은 곡물 생산 시스템을 파괴시키지 못했던 것처럼요. 확립된 패턴은 지속된다. 그리고 반복하기에 저렴하고 바꾸기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가볍게 보고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4번 갈게요. 질문할 거 없죠? 방금 내용에서. 전에 또 말했지만 예전에 나왔던 시험 유형은요.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 학교에서 한 지문이겠죠? 그죠? 자, 가봅시다. 12강의 4번인데요. 도입 주제 예시 변론으로 그냥 평범한 패턴입니다. 일단 내용 한번 볼게요. 고메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한번 읽어볼까? 다른 사람이 먼저 말하도록 기다리는 것을 가르침 받으면 잘하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잖아. 그럼 대화하는 상황에서 항상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문화권에서 잘하대요. 근데 주제가 나오는데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 제가 미리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회가 뭘로 나오냐면 미국 사회로 나와요. 미국 사회. 미국 사회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요.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개인주의 사회. 즉 개인주의 사회에서는요. 개인이 관점을 소유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이 관점을 소유한다는 건요. 자기 주장을 잘 펼치는 게 중요하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의견을 내세울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대요. 즉 그런 개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기 주장을 잘 펼치는 게 중요한 사회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 내 관점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 주장을 잘 펼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좀 갖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고메즈라는 사람은
그런 성향과 아예 정반대인 거죠. 왜냐면은 남의 이야기를 항상 잘 들어줘라 이러면서 이제 자랐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상반되는 이런 문화권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예시. 가끔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요, 이제 들어주고 있으니까 기다릴 거 아니야 계속. 그러다 보면은 주제가 바뀌게 된대요. 말하는 주제가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리액션이 적절하지 않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 고메즈 입장에서는 충분히 듣고 있었어. 듣고 있다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가 충분히 다 얘기하고 나면 내가 리액션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 입장에서는 얘 왜 얘기 안 하고 듣고만 있냐? 별로 이 얘기에 관심 없나 보네? 넘어가 버리는 거야. B 얘기로 넘어가는 거야. 얘는 이거에 대한 리액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제가 바뀌어버렸네. 그러니까 리액션이 이거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상황에 알맞은 적절한 반응보다 먼저 말하는 필요성이 더 중요한 게 요즘 시대이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이 고메즈라는 사람이 이제 무슨 존 서킨스 대학의 이제 약물학 박사 학위랍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요, is a part Mayan, 그러니까 부분적인 마야 사람, 즉 혼혈 마야인이랍니다. 그래서 who was raised in a culture, 어떤 문화권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어떤 문화권이냐? That taught the value of waiting for others to speak first.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말하도록 기다리는 것에 대한 가치를 가르치는 문화래요. 그래서 즉 다른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도록 기다려주는 게 미덕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문화권에서 자라게 된 혼혈 마야인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This habit has often caused problems for her. 자, 이러한 습관이 종종 문제를 일으키곤 했어요. 그녀에게 미국에서는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 같은 걸 했나봐요. 이제 대화문체로 나오는데요. It is very frustrating. 그것은 아주 좌절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당연히 이제 뒷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because people think I have nothing to add.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덧붙일 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참 저한테는 좌절스럽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고메즈는 어떤 상황이라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들어주는 상황이라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 고메즈는요, 티키타카하는 성향이 아닌가 봐요. 말이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는 할 말이 없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나 보네. 얘는 그냥 이런 생각이 없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얘 입장에서 참 좌절스럽다는 거죠. 그게 아닌데. 나도 이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있지만 나는 상대방이 말하는 걸 충분히 기다려주는 게 미덕이라고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난 그냥 기다려주는 것 뿐인데 지들은 지들 할 말만 해버리고 끝내놓고서는 나를 그딴 식으로 생각하네? 이러니까 참 좌절스러운 거고. 반대편 입장에서 그 미국 사람 입장에서 어떨까요? 아니 얘는 말을 하면 대답이 있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거겠죠. 그 문화 차이예요, 이게 문화 차이. 그래서 어쨌든 고메즈 입장에서는 참 좌절스럽겠죠. 이어서 보자면 sometimes 때때로 I find that when you wait to speak, the answers are coming. 자, 요 문장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잠깐 볼게요. 단어가 어려운 건 없죠? 한번 해석해 볼까? 때때로 저는요 알게 됩니다. 대절 알게 되는데요. When you wait to speak, 당신이 말하려고 기다릴 때 답이 다가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알게 됩니다. 자, 다시. 당신이 말하기 위해 기다릴 때 대답이 다가오고 있는 걸 저는 알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여기 해석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예전에. 이게 뭔 말일까? 여기 대절에 요거. 듣고 있는 애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얘가 지금 리액션이나 대답을 준비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 예,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유가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미국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말하기 위해 기다릴 때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위해 기다린다는 거는 A가 이제 미국 사람이고 B가 고메즈라고 쳐봐. 그럼 얘가 충분히 얘기를 했어. 충분히 이제 얘기 다 끝났어.